이번 사연은 결혼자금 안 보태줬다고 난리치던 신우를 시원하게 쫓아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차 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했고 남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당시에 모은 돈도 얼마 없었고 저희도 아직은 결혼이 먼 얘기 같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늦둥이 막내고 오빠와 언니 모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데다 저희 아빠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부모님의 압박이 있었어요. 남편은 집안 장남이라 그렇게 결혼이 급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강경하게 나오셔서 당시 지금의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을 때 얘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빠가 퇴직 앞두셔서 그런지 계속 결혼 얘기를 꺼내신다 하고 가볍게요. 그 말들은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사돈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사실은 우리도 하면서 적극 찬성해 주셨어요. 나이 어리고 한참 돈 벌기 시작했는데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빨리 모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양가 집안 등살에 밀려 허겁지겁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전세자금 일부 양가에서 모아 마련해 주셔서 전세 대출 받아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어요. 대출금만 내고 나머지는 저희 둘 놀고 먹는 거 빼고는 다 저축했고요. 운 좋게 신혼부부 특례인지 청약 당첨되어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살짜리 갓난쟁이 공주님 키우면서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살고 있죠. 남편이랑 연애도 오래 했고 신혼도 즐길 대로 즐기면서도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우선 남편 자체가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 선만 건드리지 않으면 거의 제 뜻에 모두 따라주거든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불만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남편이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서 잘 건드리지 않고요. 쉽게 말하자면 서로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게 결혼 생활에는 더 도움이 되네요. 아무튼 저희 사정은 이렇고요. 양가 집안에서는 학생 때부터 만나는 거 알고 계셨고 이미 왕래도 많이 해서 불편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를 존중해 주셔서 저도 불만 생기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시누이 문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귀여운 동생이었고 결혼하고는 불편하지 않은 말괄량이 시누이였어요. 철이 없긴 했지만 워낙에 시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셔서 그런가 보다 했죠. 실제로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이상 머무르다 가는 적도 있었어요. 다 같이 한 동네 살아서 불편하지도 않고 시누이가 싹싹하고 개구진 타입이라 같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랑 사이도 큰 변화는 없어서 나는 진짜 시댁 잘 만났어 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요. 이 시누이가 1년 반 전쯤인가 연애를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딱 제가 출산할 때쯤이라서 사실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눠봤고요. 시누이가 말하기로는 돈 많은 남자라고만 설명했어요. 그걸 듣고서는 솔직히 의아했죠. 저희 시누이는 미용한다고 남들 다 간다는 대학도 안 가고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해서 사실 남들 알만한 큰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일도 했었는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결근해서 잘렸다고 들었고요. 그 뒤로는 프리랜서처럼 계약해서 일하는 동네 미용실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자기 밥벌이 하는 게 어디야? 맞아. 큰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냥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보지. 혹시 알아? 나중에 개인샵 차릴지. 하면서 신우를 믿어줬어요. 시부모님들은 이따금 그런 신우 보면서 잔소리 하셨지만 예쁘고 싹싹한 시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던 건지 올해 초부터 신우가 울고불고 떼를 써대서 시댁 식구들 온 집안이 난리예요. 발단은 시누이가 나 결혼할 사람 있어 하고 시댁 식구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말괄량이 신우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막 질문 세례를 퍼부었죠. 시부모님과 남편 저까지 막 들떠서 물어보니까 신우가 머뭇거리더군요.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사실 남자친구가 나이가 많아 내년에 40돼 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멈칫했어요. 신우이는 올해 29으로 내년에 30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40살이 되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니. 그동안 신우이 남자친구들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어리고 잘생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거 듣고 다들 순식간에 침묵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그래, 뭐 하는 사람인지 드러나 보자 하고 물어보셨고요. 신우이는 그냥 가게 몇 개 해. 집도 있고 차도 있어 하고 대답하더군요. 듣고 있던 남편이 돈 많은 사람이라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10살 많은 사람이랑?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꼭 돈이 많아서만은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고 다정해 혼수만 해오래 하고 대꾸했어요. 그거 듣고 시아버지께서는 땡땡아, 네가 40 되면 그 사람은 50, 네가 50 되면 그 사람은 60이다. 잘 생각해야 돼. 하고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 부모님께는 이미 허락받았어. 엄마 아빠만 허락해주면 돼요. 하고 거의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없는지 자리를 물리셨고요. 신우와 남편 저까지 모두 어색한 분위기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2주쯤 흘렀을 때인가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를 호출하더군요. 저희 앉혀두고 시아버지께서 먼저 한숨 푹푹 내쉬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얼마 전에 땡땡이가 찾아왔었어. 지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시면서 근데 그 남자랑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댄다. 땡땡이가 따로 샵 차리고 혼수해오는 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거 들으니 궁금해져서 아니 땡땡이가 무슨 수로 샵도 차리고 혼수까지 해가요? 그게 돈이 얼만데?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10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것도 우스워 죽겠는데 그런 게 결혼 조건이라니 말이 되냐? 남자는 상관없어 하는데 남자 쪽 부모님이 며느리도 격을 맞춰야 한다고 그런 걸 조건이라고 내걸었어. 하고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께 예? 그게 진짜예요? 그런 게 조건이라고 아가씨가 직접 얘기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내내 성질난 듯이 앉아만 있던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땡땡이는 지금 도와달라 이거잖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부모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계시더니 땡땡이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한 것만 1억이야. 나중에 샵 차리고 이것저것 더 쓸 돈이 최소 5천만 원이고 우리가 이걸 해주는 게 맞는 건지 하면서 고민하시더군요. 저희 시댁 잘 사는 편 아닙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아버님 퇴직 때 받으실 돈 미리 땡겨와서 얼마 주신 거였고요. 시누이에게 저희와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1억 5천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그리고 29에 억소리 나는 돈 들고 결혼하는 사람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시누이에게는 결국 못 해준다고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시누이 불러다 놓고 땡땡아, 엄마 아빠가 그 정도는 보태줄 수 없어. 최대한 도와주긴 하겠지만 네가 말한 금액은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이런 방구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시댁에서 며칠 자고 나머지는 샵에서 마련해준 공동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 어려울 것 같으니 남은 짐 싹 들고 나가버린 거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때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애기 보고 싶다고 해서 휴일 끼어서 주말까지 쉴 때 시댁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애기 재우고 어른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야식 먹고 있는데 누가 막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치는 겁니다. 몇 번씩 틀려서 도둑인가 했는데 인터폰 켜서 보니 시누이더군요. 문연이 술 냄새 풀풀 풍길 정도로 만취한 시누이가 거실로 쓰러지듯 넘어져 들어왔습니다. 저랑 시어머니가 신우 부축해서 일단 소파에 앉히고 허겁지겁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시누이는 몽롱하게 눈 뜨고 저희 보면서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엄마 아빠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내가 차를 사달래? 집을 사달래? 그거 돈 좀 보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막 땡깡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들도 시누이를 오랜만에 봐서 최대한 설득을 하려 했는데요. 시누이가 안아주려는 시어머니를 막 발길질로 차대서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 부축하고 일으켜 세웠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 모시고 갔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 보고 있고 시아버지랑 남편만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 갔다 왔는데 그 소란 속에서 시누이는 몰래 돌아갔더라고요. 그 후로 시부모님은 시누를 상종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혼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거의 반페인처럼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3년째 일하고 있었던 매장도 올해 결근해서 자연스럽게 잘리게 되었고 공동 숙소에서도 못 지내니 당연히 시댁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신우 보고 시아버지는 네가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우리도 너 같은 딸 없는 게 낫다. 당장 나가! 하고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길로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시고 신우 연락도 일체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갈 곳은 어디겠어요? 저희 집뿐이죠. 삐쩍 말라서 엉망이 된 신우가 찾아왔길래 일단 저는 저희 집에 하루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다행이라는 듯이 웃었는데 거기에 대고 남편이 오늘뿐이야. 내일 우리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가. 너는 네 주제도 모르고 늙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우릴 찾아오냐? 참 뻔뻔하다. 하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남편까지 매정하게 돌아서니 시누이는 저 붙잡고 눈물 뚝뚝 흘렸는데요. 막 울면서 저에게 언니,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 사람 사실 부자도 아니래요. 자기 가게도 그냥 점장으로 일하는 가게였어요. 난 어떡해요. 하면서 하소연하더군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이미 신우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게 벌써 3개월 전인데 시부모님 남편 화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이제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살겠다 다들 말하는데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시누이가 괘씸하긴 하지만 가족이라 그런지 연락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이 먼저 됩니다. 정말 신우가 한 행동은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에게 그따위로 한다고요? 신우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네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안타깝습니다.